향후 수년 안에 대한민국의 하늘이 중국에 점령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발표해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미친듯이 벌이고 있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경쟁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이 개발 중이신 영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수백 킬로에 달해 이륙하는 우리 공기가 격추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사거리 200km의 총 석공대공 미사일 피해 15는 물론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한 피해 21 공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 지속적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뒤쫀 개살구에 불과하며 중국의 전투기들은 한국의 K-21고라 매를 절대 잃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군력 증명은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두 국가가 운영하는 전투기와 241 스펙을 알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워낙 빵 스펙이 많아 정확히 알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초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촉발된 탄중 공대공 미사일 경쟁이 비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은 자국 산 스텔스 전투기인 제니 11장 차별 목적으로 개발한 신형 공백02 쉘포 15를 공개했습니다. 포보는 미국의 암람에 비해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포 15의 최대 사거리가 300km 이상일 것이라는 추측을 쏟아내게 됐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관영 언론을 통해 사거리가 200km대라는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예상보다는 성능이 떨어졌으나 이 역시 결코 보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성능이 우리 공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거리 200km면 평양 상공에서 서울공항에 이륙한 우리군의 모든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공항은 서울 남부에 위치한 우리 군의 핵심 군기지인데 5위 때문에 비상상황 시 중국의 평양 상공에 피해 10으로 무장한 전투기 편대를 배치할 경우 우리 공군 회전축 이들은 이륙하자마자 겪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력이 국감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공군은 싸우지도 못하고 전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이포 15가 젠 20에서 발사되는 영상을 키 21회 출고 시기 있던 지난 4월 9일에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반응이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걸때 중국을 이길 수 없으리라는 자신감을 표치리라 보고 신이라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은 PA-15를 공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세대 미사일 팍스를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얼마 패 21로 명명됐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400km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기 경고, 기를 통해 유도가 가능한 협동 교정 능력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거리 400km는 한국에게는 정말 엄청난 위협인데요. 경렬 비열도 서쪽 100km 정도인 서해 한복판에서 미사일을 발사. 더라도 우리 국군의 하이급 전투기인 A-15K가 죽은 일대구 비행장에서 막 이륙한 항공기를 격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덕보와 포 21로 무장한 스텔스기 말 충분히 확보된다면 한국은 감히 중국에 대항할 수 없다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으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PA-15와 포 21의 사거리가 정말 뻥 스펙이 아닌 수백 킬로에 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최대 사거리를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족한 레이더 성능 때문인데요. 현재 포 15, 포 21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는 전국의 스텔스기라고 주장하는 젠 20과 제 35 그리고 차세대 전폭기 젠 16군입니다. 이들 전 대기 중 그 어느 전투기도 레이더 탐지 거리가 300km가 넘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원 최강의 전투기인 젠 20은 전폭 14m 현장 21m 경고 4.5m로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37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응 제공 전투기입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떠올리아스 공시 엔진 2기로 작동하며 호제오도는 밀사치료용 레이더로 불리는 나사 레이더로 1800개 투모듈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A-35들에게 수면 보면 초모델 1600개로 구성되는 납치 81 레이더를 장비 1A-35를 압도할 만한 성능입니다. 스펙으로만 따지면 A-35보다 성능이 학교발 모자란 K-21 블럭1으로는 중국의 전투기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공격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레이더 기술은 방편 없기로 유명한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은 레이더 기술을 러시아, 이스라엘 등 타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을 받은 이스라엘 비중국의 기술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을 베끼기에 분노한 러시아가 기술 이전 및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갑작스레 국산화를 피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제니 10의 고제오 레이더는 엄청난 소자수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레이더로 엑삽 시 1제곱미터 이하인 고성능 스텔스기를 탐지하려면 레이블 탐지 가능 거리가 100km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인데요.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의 베이션
위크에 비해 스위트먼은 젠 20의 레이더로 아-35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아-35가 젠 20의 30km 이내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고성능 미사일의 뛰어난 사정거리라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반면 우리 군이 보유한 아-35와 옷배치될 Ki-21 보람이 라면 코앞쯤에서 젠 21 탐지될 것이므로 이륙 직후 벽지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 당초 아-35가 사용하는 M10 함남이나 Ki-21이 사용하는 액티언 미사일의 사거리를 따져보면 젤리 10이 탐지할 수 있는 거리까지 발 필요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군의 아-35와 Ki-21은 중국의 젠 20을 정확히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Ki-21 보람의 경우 중국에 사용하는 관련 비서 레이더보다 우수한 질화 갈륨 레이더를 사용하며 개별 소자의 성능과 레이더 자체 능력 역시 중국의 캐우게 5를 압도합니다. 반쪽짜리 스텔스기 인젠 20을 잡는데 그리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중국이 스텔스기라 주장하고 있으나 거대한 카나드가 달린 제니 10 성능은 아무리 좋게 바주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4.54 대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정도면 블록셀을 통해 5세대 로지나 할키 21의 레이더로 충분히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즉 젠 20은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따라도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들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먼 거리에서 젠 20을 먼저 발견하고 격추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런 성능차는 현대전에서 정말 엄청난 격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 격차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산 무기의 부족한 성능을 보아 내줄 충분한 수의 지원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는 젤리 10뿐이 아닙니다. 차세대 함재기로 개발된 덴 35가 있기 때문입니다. 젠 35는 젠 20을 만든 청도 항공과 경쟁하는 중국의 전투기 제작사 선양 항공기 제작 영차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크기와 성능으로 보아 젠 35는 젠 20과 같은 타입 그보다는 키 21 보람의 나포8 납시퍼 4 같은 고성능 미들급 전투기에 가까운데요. 현장 17.3m 자음폭 11.5m 전고 4.8m 최대 이륙 중량 28통이 쌍발형 전투기로 스펙만 보면 보람의 보다 약간 우세한 정도입니다. 중국 전투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엔젤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기술도 향해 질려 렌징 금수 조치를 취했던 러시아가 계속된 중국의 기술 도용의 금수를 포기하고 엔진 판매에서 기술은 기존 5 부품 판매로 사업 방향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젠 20 위에 박력재진 코제7 의열터를 사용해 더 강력한 정찰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방산업체와 국방부 등을 해킹이 얻은 아-35의 기술 적극 활용해 우수한 비행 성능과 현대적인 작전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이에 더해 강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국군의 제오벨, 페이즈 아이천 등 조기 경보기 와연기의 피해-22를 사용하면 우리 군의 피스텔스기들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젠 35를 대량 생산한다면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공분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중국의 희망상입니다. 젠 35로 명명된 수-31의 성능이 중국이 이전까지 개발한 전투기보다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그 한계도 명확함이라 젠 35는 젠 12의 우수할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지 중국의 전자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레이더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의 기술을 훔쳐 개발했기 때문에 이후 이루어질 개량 역시 불분명해집니다. 즉 중국의 항공전투력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합동교정 능력을 아래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산 미셀의 메이터치커가 스텔스기를 탐지해 격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아-35의 블록스레주 무장인 M120 만남은 이미 너무 많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어 시너지 정보나 정파 특성을 중국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전자전을 통해 미사일을 조란 찍힐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높은 스텔스 성능으로 적의 미사일을 맞지 않을지는 몰라도 더 공격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거리와 속도가 크게 증가된 신형 공대공 미셀 M260 제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35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아-35의 블록4의 배치를 준비 중입니다. 아-35의 블록4는 내부 무정창 의무장량이 4개에서 6개로 50% 증대되고 항속거리가 25% 향상되면서 전자전 능력까지 크게 향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Ki-21 보람이 탑재할 람비드의 미티어까지 탑재할 수 있어 Ki-21과 미셀 호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니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 공군력이 중국을 확실히 앞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아-15K 개량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산 무기 개량 비용은 무지막지하며 그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기로 유명합니다.
대안이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해야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게 나은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보라매가 그 대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21 보라매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그리고 중국이 정보를 갖지 못한 우수한 신형미산 미디어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음. 이나 충분한 숫자만 확보된다면 중국의 스트레스 기전력을 상대로 강력한 파워터가 될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 개발하는 차세대 때 공백오미자 1인 M160 미사일을 한국이 안젤 리도 없습니다. 즉 K21에 미국이 공들여 만드는 신형미 3를 통합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전력만으로도 중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주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초고가 스텔스 전투기인 락-35를 살 수 없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전투기는 저렴한 가격, 오픈 신뢰도 낮은 정치적 부담을 가진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최상의 차세대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아멕스 행사에서 한국의 천국 미사일과 형국 미사일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 모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이 놀랐던 이유는 그동안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지분을 빼앗기 위해 마치 스토커처럼 한국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한국보다 무조건 싸게 팔아 한국의 무기 수출 사업을 방해하고 외자리를 꿰차는 식의 치졸한 영업 전략으로 막대한 매출을 남겨왔던 만큼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한국의 무기가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난생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의 무기가 팔렸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던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오늘 이슈 거리에서는 한국인조차 몰랐던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10월 18일 개최된 서울 락스에서 지금까지 감춰뒀던 수많은 괴물 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을 엿보던 주변국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엄청난 행사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천공, 이공형공 등 대한민국의 유도무기 체계 무기들을 소개하는 정면이었는데요. 안내원이 무기들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수출 이력이 있는 제품들이며 다양한 국가의 세이즈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즉 소개했던 무기들이 모두 서출이 완료되었다는 뜻인데요. 이 사실에 들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판매 기록이 없는 무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식에 들은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뜬금없이 중동여맨에 등장해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한국의 대전차 유도미사일, 형공미사일을 떠올렸습니다. 2018년 6월 24일 당시 공식적인 수출 이력이 없었던 형공은 어이없게도 사우디 육군의 손에 들려 있었는데요. 이들은 현금으로 도망치는 예멘 호티 반군 지휘관이 타고 있는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잿더미로 만드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에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세계 많은 사람들은 표적이 가시권에서 벗어났는데도 끝까지 추적해서 파괴한 영영의 성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사우디에 이 미사일을 수출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중동권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무기 구매 사실을 알려 지게 뵙도록 거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과의 계약 조항에 따라 중동에 어떤 무기를 팔았는지 는 물론 무기를 팔았다는 사실조차 이 여태껏 항구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만든 유도미사의 형공에 뛰어난 성능 덕분에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우디 군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삼스코리아의 잼 즉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짧은 소개까지 따라가며 자축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군수 업체인 LIG 넥슨과 하나는 수백억 대의 광고비를 지불해도 얻지 못할 무기 판촉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천공 또한 현금처럼 중동에 비공식 무기 수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공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대공 미사일이 존재하지만 한도 미사의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정도인데요. 그만큼 3도 미사일 요격 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기술적 장벽 때문에 러시아의 S-3, 100과 S-3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 또한 미국 제패트리어 팩3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군사 강국이 프라 L은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기사의 개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과는 달리 5억 달러 내외라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군사 3진국제만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군사 기술인 지대공 미사일 개발 기술을 습득해
씁니다. 누구보다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던 중국의 한 기자는 중동의 전장을 바꾸고 있는 한국의 최첨단 무기라는 기사를 통해 이는 한국인들의 치밀함과 성실한 성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취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어려운 무기체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한국의 천공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